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6일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유럽은 또 박싱데이죠. 그래서 굉장히 한가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애타게 이제 주식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미국 증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미국 시장은 산타가 왔죠. 화요일날 미국 증시 꽤 많이 떴는데 이 미국 증시 상승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예정이고요. 국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이 조금 미국 증시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금리의 상승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승 기조가 다시 확인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타가 미국에만 온 것 같죠? 유럽 증시도 별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미국에만 산타가 왔던 것 같고 전 세계에 나눠줄 선물을 미국에만 다 주고 간 것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장만 열렸잖아요. 아시다시피 반장만 열린 와중에서도 하루 종일 상승 압력이 되게 강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산타랠리라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 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미국 증시의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강한 형태의 상승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증시가 좀 더 강한 산타 랠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기대 이상으로 상승한 건 맞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시를 보면서 내렸던 저의 키워드들은 첫 번째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영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Sell Sign Offset. 두 번째는 주도주 상대 강세. 세 번째는 차별화된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였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Sell Sign Offset인데요. 그냥 제가 offset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상쇄됐다. 우리나라 말로 상쇄됐다고 얘기하죠. 옵셋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전형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최근 며칠 동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날 반장이었던 미국 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변한 부분, 의미를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수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음선이 FOMC 쇼크가 났을 때 나타난 긴 음선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 지수로 보면 일단 일종의 변곡점, 셀사인이 나타난 것 같다. 그런데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변곡점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아니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미국 시장의 그 이후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자. 이렇게 계속 해석을 내려왔었습니다. 즉 지수로 보면 셀사인처럼 보이고 그래서 변곡점처럼 보이지만 실제 증시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을 우리는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로 3일 동안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FOMC 때 있었던 하루의 약세가 그대로 상쇄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옵셋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시장 내부의 흐름을 보면서 이때 과정의 내부의 흐름을 보면서 지수로는 변곡점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우리의 해석대로 지수가 결국은 따라 움직여 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나스닥 지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사인의 옵셋이 나타나는 흐름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지수는
S&P 500을 기준으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했던 S&P 500을 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상승 채널이죠. 뭐 이거 선을 정확하게 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상승 채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상승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승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거고, 그러면 그냥 증시는 상승 구간에 있구나, 이렇게 재확인된 하루였다, 이렇게까지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 보면 금리나 지난번 이 FOMC 때 충격이 사실은 금리에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화요일에도 보시게 되면 장기물 금리, 단기물 금리 모두 다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 구조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2년물 금리인데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0년물 금리는 상대적으로 더 세죠. 그리고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금리, 매크로 지표가 특별하게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매크로 지표가 특별하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증시는 빠르게 이 셀 사인이 상쇄되는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상승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FOMC 그리고 금리라는 변수가 실제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벤트는 아니다,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3일 뜬 걸 가지고 결국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건, 일단 FOMC 때 발생했던 셀 사인은 셀 사인이 아니라는 게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증시 자체는 상승 채널이 유지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금리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변수는 아니다 라고까지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의 흐름에서 우리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주도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주도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주도주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던 거잖아요. 낙폭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또 주도주군을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앞서 증시가 셀사인처럼 보이면서 이런 조정을 보였을 때 우리가 증시 자체가 실질적으로 변곡점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증시의 변곡점이 나타났는지를 해석할 때 주도주의 변곡점이 나타났느냐, 이걸 가지고 해석을 했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를 해석할 때 가장 유효한 그리고 의미 있는 해석들을 계속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도 한번 재확인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거는 좋은 노하우로 삼으시고, 계속 앞으로도 시장을 보실 때 이렇게 주도주를 중심으로, 주도주의 추세를 중심으로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어가는 그런 습관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주도주들은 실제로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큰 폭의 조정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또 주도주들이 또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강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상승률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의미 있게 강세를 보인 종목은 테슬라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한 7%가 넘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강세가 나타난 것 같고, 만기를 전후로 해서 제가 팔란티어하고 약간 비교를 하면서 테슬라가 조금 상대적인 약세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 좀 빠르게 극복되는 모습이 지난 화요일 날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현재 모습을 보고, 이제 단기 조정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의 단기적인 측면에서 시작이야 라고 볼 것이냐, 이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또 조금 애매하거든요. 보통 그런 판단을 확실하게 하려면 고가갱신이 아주 강한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 측면에서 재상승 전환 강화가
가장 강했던 테슬라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단기에 강했던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인 브로드컴도 유사한 형태의 해석이 내려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중에 추가 강세는 없었지만 3% 정도 상승이었는데, 앞서 테슬라 봤던 것처럼 브로드컴 역시 고가갱신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가갱신하면서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되는 뭔가의 그런 흐름까지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 강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단기에요, 기본적인 추세는 그냥 상승 추세인 게 맞는 거고, 단기 측면에서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에 관해서는 조금 이슈라기보다는 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가 발표가 25일날 된 것 같은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를 400불이었는데 515불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또 웃기죠? 지금 현재 주가가 462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보고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더 많이, 자기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냥 주가에 떠밀려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한 650불까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는, 2025년 연말이 되면 650불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는 좀 긍정적인 보고서인데, 또 도이치뱅크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조금은 테슬라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렇잖아요. 사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뭔가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에게 아무래도 여전히 재무제표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전기차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매출 부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전기차 매출이 큰 폭으로 늘 것처럼 전기차 부분이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그런 관점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이런 성격들의 보고서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조금 주가에 보다 더 주가를 집중하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재무적인 실적을 내가 잘 추정해내는 게 그게 나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저는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양쪽 다 가치가 있는 철학이고 가치가 있는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 회사를 잘 설명하고 재무적인 걸 잘 설명하는 게 애널리스트의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또 주가에 몰입하다 보면은 요거를 등한시하는 그런 약간 좀 마바라 같은 애널리스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또 재무적인 상황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죠. 투자자들한테 크게 도움을 좀 안 주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테슬라에 관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막 엇갈리고 있는데, 그 엇갈리는 차이는 재무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주가, 그다음에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가 오르니까 또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그냥 요렇게 갈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냥 우리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화요일날 엄청나게 테슬라가 가장 강한 종목군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테슬라에 관해서는 의견으로 보면은 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있었다. 역시 미국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하고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지난 화요일날 실질적으로 주도주군 중에서 고가를 갱신한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었나 보면은 그냥 애플 하고요. 애플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가 갱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가갱신이고 애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의 고가갱신이 있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달려서 좀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나 팔란티어나 고가갱신이긴 합니다만, 거기 고가갱신 자체는 인정할 만한 상황이고, 이걸 무시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아주 뭐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되는 그런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팔란티어가 고가갱신을 하고 증시가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그래서 상승 기조 유지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이 고가를 냈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하면 되지, 얘네들이 고가갱신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단기 상승이 다시 강해질 거야,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증시가 다시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까지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래도 팔란티어나 애플 같은 경우는 고가갱신이어서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의 흐름을 보면 이게 본격적인 재상승이야? 본격적인 추세 강화야? 라는 흐름이 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하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군이 확실히 상대적 강세, 절대적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주도주군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본격적인 단기 재상승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단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종목 같은 경우엔 팔란티어를 제외하면 보시면 오라클, CRM, 데이터 도구 마찬가지로 다 기존의 정체 구간을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그냥 소폭의 상승이 전반적인 흐름이었고, 이들에서 본격적인 재상승 전환, 단기 조정의 마무리, 재상승 전환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 주도주군을 전반적으로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주도주군이 확실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건 맞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고가갱신의 흐름도 있다. 그러니 미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인 상황은 맞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단기에 빨리 강해지는 국면이 예상이 돼서 우리가 빠르게 주식을 채워넣어야 되는 상황이냐 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까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정도의 종목별 상황이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부분은 사실 관점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고, 전략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 고민이 생기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이후에 그래서 전략과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요, 차별화된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 이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이제 금리 부분들을 쭉 봤는데, 확실히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안 준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FOMC 이후에, 그리고 FOMC 전부터 금리가 재상승하는 흐름부터 확실히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가 상승에서 이탈되어 오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냥 은행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은행만 가지고 보더라도 금리가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이렇게 조정전환, 상대적, 절대적 약세 전환이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영향을 주었던 건 사실인 거죠, 일정 부분에서는. 근데 지난 화요일날 흐름을 보게 되면 이들 종목에서도 회복의 정도가 약간 형태가 다른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내린 판단입니다. 회복이 가장 좋았던 섹터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융 같거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약세의 상당 부분을 회복을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 정도 회복하는 게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 중에서는 가장 큰 회복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JP모건이 이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상단기가 이렇게 크게 정체를 보일 가능성도 있죠. 즉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시그널도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에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게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의 지난 화요일까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그럼 확산된 주도주 중에서 금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더라도, 보시면 넥스테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듀크 에너지, 누스켈 파워, 탈렌,
BWX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직 단기 하락이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못한 정도의 상승만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탈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기 조정은 마무리하는 것 같은 정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고 종목별로 조금 뭔가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튼 보시면 확실히 이 하락 기조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정도 수준의 반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티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조정폭이 굉장히 완만하고 크지 않은 조정입니다만, 반대로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빠르게 박스권으로까지는 회복해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씩 갈린다라는 게 일단 금리 민감주, 경기 민감주의 전반적인 동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생각할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 그리고 원전,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요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회복폭이 조금은 빠른 편이다 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런 모습들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캐터필라를 보면 그렇죠, 굉장히 미미한 정도 수준의 반등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캐터필라는 그래도 조금 이튼이랑 유사한 반등이라도 보이고 있지만, 다우케미칼 같은 주식 보시겠습니까? 지속적인 역배열 하락 추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진은 사실 엑슨모빌 같은 이런 주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화요일에도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 즉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지수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봤듯이 나스닥 같은 경우 단기 악세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쪽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를 대면하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 정도, 그리고 지난 FOMC 때 있었던 이 음선이 회복되지도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의 반등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금리가 증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섹터별로는 금리에 민감한 영역에는 계속해서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금리의 흐름이 증시의 방향성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포트폴리오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를 아예 건들지 말 거냐? 저는 그 부분은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결국 종목별 중장기 추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측면에서 생각할 때 금리의 영향을 받고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섹터지만 사실 금리를 내리면서 매크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이 산업, 이 기업이 좋아질 거를 기대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라고 하면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앞서 봤던 JP모건 같은 금융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규제 완화라는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또 앞서 제가 그렇게 좋게 평가하진 않았지만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나 원전 같은 주식들은 결국 AI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다른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긍정적으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까지 다 완전히 포트폴리오에 지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섹터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금리 내려가면 좋아지겠지, 경기 좋아지면 좋아지겠지 라고 했던 섹터들을, 그런 섹터들까지 굳이 가져가야 한다? 요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냥 요 정도로 이게 이제 이후에 전략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부분인데 여기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뭐 키워드들 다 점검했으니까 이 키워드 들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앞서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고려를 해보면
그냥 시장의 상승 기조 자체는 화요일 날 뭐 반장의 하루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의 방향에는 실제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건 당연하겠죠. 미국의 주도주가 사실상 금리에 그렇게 민감한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럼 단기에 빠르게 지금 뭐 애플도 고가 갱신이고 팔란티어도 고가 갱신이고 테슬라도 뭐 셌던 것 같고 브로드컴도 셌던 것 같은데 고점 육박인데 그러면 단기에 빠르게 재상승 전환인가?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린 빨리 주식을 채워야 되나? 선제적으로 좀 채워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 측면에서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에 대한 낙관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채널 자체는 확인이 됐지만 진짜 본격적인 상승 전환, 상승 강화가 아주 대다수의 종목군에서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 부진했던 금리 민감주나 경기 민감주에서도 아주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시그널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에 본격적인 상승 전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밤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밤 이제 크리스마스는 끝났는데 유럽이 박싱데이라고 해서 쉬잖아요. 근데 유럽의 투자자들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로 미국에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되게 유럽의 투자자들이 빠지는 하루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산한 하루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우리도 좀 한산하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오늘 밤 그래도 경제 이벤트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한산한 한 주고 그래서 크게 시장에 영향을 뭐 또 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추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동안 안 보여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인데요. 확실히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주 위로 가파르게 위험해지는 구간은 지금 아닌 상황으로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특별하게 악화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뜨거워지는 상황도 아니다. 그냥 이 정도 상황의 추이는 우리가 그래도 계속 빼놓지 않고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간만에 그래도 오늘 다른 경제지표보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나마 그래도 볼만한 상황이라서 4주 평균 간만에 보여드리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밤에 실제 가장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앞서 미국이 상승 기조는 확인이 된 것 같다. 근데 단기에 본격적인 상승 상황인가? 요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싶다. 아직까지 단정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당연한 체크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이거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내리는 해석 그 이상을 넘어가는 아주 강력한 강세 강화가 오늘 밤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런 흐름이 저의 해석과는 다르게 그런 빠른 단기 상승 전환 흐름이 전폭적으로 전반적으로 쫙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선 땡큐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또 발빠르게 다시 우리가 비웠던 현금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제가 가이드 수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체크 포인트는 제가 오늘까지도 말씀드리고 있는 단기 상승 전환을 아직까지는 좀 별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반해서 판단해 보면 오늘 특별한 강세가 안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종목별로 오늘 진짜 또 고가갱신 특별한 강세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좀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앞서 쭉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 기조 자체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최근에, FOMC 이후에 증시의 흐름 변화, 그 속에서 금리 민감주, 경기 민감주의 이탈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 금리 민감주,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탈의 확인 속에서 이쪽, 그리고 이쪽에 대한 비중 축소를 통해서 주식 비중이 65에서 70 정도로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한, 20% 정도? 그죠? 20% 정도 현금이 지금 다시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 20%의 현금을 언제 쏠 것이냐,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너 앞에 이야기 쭉 들어보니 결국 상승 기조가 확인되고 있는 건 체크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나오기 전에 안 나올 거라고 네가 이야기를 하니, 그게 안 나왔을 때 빠르게 이 20%를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저는 이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제 원칙은 더 지켜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을 쌀 때 사자라는 습관이 있잖아요. 쌀 때 사자라는 습관. 이게 몇 번 잘 적용이 되면 이게 진짜 좋잖아요. 주식을 싸게 사게 되는 거니까. 이게 버릇이 되거든요. 이게 버릇이 되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타이밍에 실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상승 기조 확인 상태고,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전환은 낙관하기 어렵고, 그럼 지금 잘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부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상승 기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또 제가 틀릴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 강화가 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가장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채워 넣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쌀 때 예측해서 사자보다 본격적으로 다시 재상승 전환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20% 정도의 주식 현금을 가장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다시 채워놓고 싶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전략의 운영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은 답답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기조 확인, 근데 단기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지금 열심히 사면 되잖아 라는 거에 논리적으로는 부동의할 수 없으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는 그냥 기존 전략 유지하겠다 라고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앞서 우리가 체크포인트에서 확인을 했듯이 오늘 그런 흐름, 저의 해석과 다르게 강한 흐름이 있으면 그냥 사전적으로 이 20%의 현금을 가장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요.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편안하게 시장 보시고 너무 집중해서 막 이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